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유시민 이사장 돌아온다. 그리고 박덕흠 1,000억 원이 아니라 2,000억 원이었다. 그리고 병장 회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시즌3로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없는 동안에 정말 언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입을 닫게 만든 것 아닙니까? 180석 이야기를 했다가 언론에서 그것을 크게 보도를 하고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자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평론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적에게 공격당하는 것보다 아군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더 아프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말이죠. 보수 언론들이 공격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언론들이 공격할 때는 많이 아팠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결국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지지자들에게 왜 경고망동을 했느냐. 180석 더 이상 나올 수 있었다. 이런 공격을 받자 내가 경솔했다 라는 취지로 정치평론을 이제 그만둔다라고 했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상식의 세력, 저는 진보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 둘 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냐? 일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견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인 이 시사건건 채널도 진보 채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진보 보수의 구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보적인 면도 많지만 보수적인 면도 많고 아마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상식과 몰상식. 이 차이다.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상식의 세력 여기에 대표 스피커 김어준, 유시민 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자리를 비웠죠. 김어준 총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같은 경우도 김어준 총수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저처럼 이제 작은 스피커들이 열심히 퍼다 나르는 거죠. 제가 유시민 이사장의 복귀를 반기는 이유는 유시민 이사장은 정말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0석을 예측한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조리 있게 조목조목 따져보고 예측해내는 능력이 확실히 수준이 다릅니다. 제 기억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었던 예측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김어준 총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이때는 좀 과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어준 총수 엄살이다. 그렇게 엄살 피우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한 예측이었죠. 아무튼 두 분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돌아오셔서 이 추미애 장관 건서부터 또 한명숙 전 총리 건서부터 그리고 윤석열 장모 처 사건 관련된 부분 거기다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을까? 자, 박원순 서울시장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저도 초창기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다뤘지만 그 이상 다루진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고소를 했었던 비서가 박원순 시장의 생일날 손을 감싸쥐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뭐 이랬던 사진과 동영상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고발 뉴스에서 또 김재련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취재도 이어지고 있고 구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은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 전모를 대충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듣고 싶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알릴레오 시즌3로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빨리 복귀하시고 민주당의 쓴소리도 좀 해주시고 국민의 짐에 대해서 일갈도 좀 해주시고 언론들 좀 혼 좀 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시대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 복덕흠 의원. 아파트로 뭐 70몇 억을 부풀려 놓고는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복덕흠 의원. 이분이 한겨레 단독 보도로 5년간 뭐 1,000억 수주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파도 또 나온다. 7년간 2,000억 수주했다. 와. 그리고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난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 딸 집에서 한 번에 10몇만 원씩 기자간담회 할 때 썼었던 돈 가지고 언론이 물고 뜯고 난리죠. 총 합쳐서 250만 원이었나요? 자, 이분은 1,000억, 2,000억 원이에요. 2,000억. 이제는 2,000억.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거기다가 국토위에서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김영란법 개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해충돌. 이 부분을 넣어야 돼요. 지금의 국민의 짐이 반대해서 빠져있는 이 이해충돌. 이해충돌 관계. 이게 들어가야 진짜 김영란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반대했었던 이유. 이 박덕흠입니다. 박덕흠 의원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박덕흠이라는 사람은 국토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고 결국은 이해충돌 관계가 빠져있는 반쪽짜리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는 김영란법 개정도 해야 된다. 이해관계 충돌 반드시 집어넣어서 완성된 김영란법이 다시 재개정되어서 상정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짐. 얘네들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250만 원과 2,000억. 하지만 언론은 250만 원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돈이 거의 다 기자간담회 때 쓴 돈이거든요. 다과나 음료 이런 걸로 나간 돈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이따위 거를 이 싸구려 얼마 안 되는 것을 기자들 불러놓고 말이야 공격을 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더 맛있는 걸 원한다.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한다. 뭐 이런 건 아닐까.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걸 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 김영란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짐과 한 팀이 되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짐과 한 팀이니 박덕흠 2,000억. 이건 MBC 이런 데 말고는 보도가 안 돼요. 다 같은 편이니까. 자, 언론들 얘기 나왔으니 이 얘기 해야 되겠죠. 병장회의가 등장을 합니다. 조선일보, 채널A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건이 병장회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 이거 대한민국 군대에 어마어마하네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얘기하는 5호성, 원스타, 준장인가요? 투스타, 소장, 쓰리스타, 중장, 포스타, 대장, 파이브스타, 병장. 이 우스갯소리로 오성장군이라 그러거든요. 언제부턴가 진짜 병장들이 부대에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됐는가? 병장회의에서 휴가 연장이 안 되도록 됐는데 휴가가 연장됐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군대를 가봤어야지 이런 얘기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알 텐데 기자들도 군대를 안 가봤나 봐요. 병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PX 가서 냉동 만두를 먹을 거냐 닭강정을 먹을 거냐 이런 거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병장회의에서 휴가 연장은 이번에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지휘관들이 그 의견을 수렴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병장들이면요 좀 있으면 제대하잖아요. 부대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안전하게 시간만 흘러라. 난 나간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병장들이 무슨 부대에 심각하게 우리 부대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난 병장이니까.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무슨 개콘이 없어진 이유가 지금 몇 가지나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에? 개콘이 없어진 이유를 우리가 개그맨들 탓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나 참나. 병장회의에서 휴가 연장 안 되는 걸로 결론 났는데 이게 외압으로 특혜로 뒤집어졌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됩니다. 언론 정말 재밌습니다. 이들이 언론입니까? 창피한 걸 몰라.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기득권들이 얼마나 참 허접한지 알게 됩니다. 일단 검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검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선민의식, 기득권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하고의 이 괴리감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몰상식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공부머리만 좋은 인간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의사들, 의배라고 불리는 이 의사들도 보면 시험을 보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소시오패스인가? 뭔가 관계에 대한 설정 뭐 이런 게 결여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무조건 위에 있다. 이 선민의식에 의대생부터 의사가 되기 전 의대에 들어간 학생서부터 이렇게 쩔어 있는 거예요. 야, 공부만 잘하고 인성과 이런 사회성 이런 게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인간들이구나 라는 민낯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 물론 의사와 검사에 비해서는 기자들은 공부머리조차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네들도 어쨌든 기성 메이저 언론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 특권의식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아래로 보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 그러니까 병장회의 같은 이슨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믿을 거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감염병은 야외에서는 옮지 않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도 이거는 공작이고 탄압이고 음해고 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지능이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병장회의 같은 기사가 먹힐 거예요.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병장회의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닭강정이냐 만두냐 이런 거 하는 회의에서 무슨 뭘 휴가는 연장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재밌습니다. 웃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